주택연금을 일찍 시작하신 분들, 지금 국민연금까지 합쳐서 매달 300만 원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집 한 채 있고 아직 주택연금을 모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날리고 계신 겁니다.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그렇다고 자녀한테 손 벌리기는 싫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주택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자식 눈치 볼 필요 없는 안정적인 노후를 직접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 자료를 직접 분석하고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주택연금 상담을 진행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는 정보는 인터넷에 떠도는 블로그 글이나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 정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국가가 공식 발표한 수치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 딱 20분만 투자하시면 앞으로 20년을 완전히 다르게 사실 수 있는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반드시 가져가십니다. 첫째, 내 집과 내 나이를 기준으로 실제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부 공식 수치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집 뺏긴다, 자식 못 준다, 오래 살면 손해다, 이 3가지 오해가 왜 완전히 틀렸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십니다. 셋째, 나는 주택연금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사람인지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스스로 결론을 내리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화 주택연금 지금 안 하면 평생 손해인 진짜 이유 나이와 집값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연금만큼은 나중이라는 말이 그대로 손해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자료 기준으로 시세 5억 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만 65세의 종신지급 방식으로 가입하시면 매달 약 122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같은 집, 같은 방식으로 만 70세에 가입하시면 월 약 154만 원을 받으십니다. 5년 차이가 월 32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65세에 가입하셨다면 70세까지 5년 동안 총 7,320만 원을 받으셨을 텐데 5년을 미루시면 그 금액을 그냥 날리시는 겁니다. 이 계산이 바로 주택연금에서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비싼 선택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집값 문제도 반드시 짚어드려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가입 전에 오르면 수령액이 높아지지만 가입 후에 오르는 건 수령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입 전에 집값이 내려가면 그 낮아진 금액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집값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입 적기를 재다가 정작 유리한 시점을 놓치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는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노후 설계 도구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2화, 내 집 안 팔고 매달 250만 원 받는 실전 공식. 집값별, 나이별 수령액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숫자를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3월 공식 발표 기준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 종신지급 방식, 즉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만 65세이고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월 약 73만 원을 받으십니다. 같은 나이에 집값이 5억 원이라면 월 약 122만 원, 집값이 9억 원이라면 월 약 219만 원이 됩니다. 만 70세로 올라가면 수령액이 더 커집니다. 70세 기준 집값 3억 원이면 월 약 92만 원, 5억 원이면 월 약 154만 원, 9억 원이면 월 약 277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20만 원 받고 계신 70세 분이 5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두 연금의 합산 월 수령액이
274만 원이 됩니다. 집값이 7억 원이라면 주택연금 수령액은 약 216만 원 수준이고 국민연금과 합산하면 월 336만 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집 한 채로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노후 생활비를 만드는 실전 공식입니다. 한 가지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월 수령액은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이어도 시세가 6억이라면 수령액은 6억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실제보다 훨씬 적게 받을 것이라 잘못 계산하시게 됩니다. 정확한 본인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예상연금조회 메뉴에서 지금 바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화 주택연금 못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의외의 예외 정확히 알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주택연금에 관심이 생기셨는데 막상 알아보려니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가입이 안 되는 경우와 의외로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괜히 포기하시거나 반대로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가입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부부 모두 만 55세 미만이신 경우는 연령 조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2주택자이고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더라도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먼저 가입하실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 담보로 제공하려는 집의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나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주택이면 빌라도 단독주택도 모두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집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을 이용하시면 주택연금으로 기존 대출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출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주택연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시세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자라면 일반형보다 수령액이 최대 20% 높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 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화 집 뺏긴다, 자식 못 준다, 오래 살면 손해, 주택연금 3대 오해를 지금 완전히 격파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집 뺏기는 거 아닌가요? 자식한테 집을 못 물려주는 거잖아요. 오래 살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이 세 가지가 주택연금을 두고 가장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들 때문에 정작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을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을 뺏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셔도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가입자분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다는 건 집을 넘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후 정산을 위한 권리를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가입자와 배우자는 두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하실 수 있고 이 거주권은 국가가 직접 보장합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한중간에 쫓겨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아무것도 못 주는 게 아닙니다. 가입자와 배우자 두 분이 모두 사망하신 후 집을 처분했을 때 그동안 받으신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크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집값이 오른다면 자녀분도 상속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오래 사셔서 받으신 연금 총액이 집값보다 커진다 해도 그 부족한 금액을 자녀에게 청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주택연금의 가장 강력한 안전망입니다. 세 번째, 오래 산다고 손해가 아닙니다. 종신지급 방식으로 가입하시면 95세, 100세까지 사셔도 매달 같은 금액이 꼬박꼬박 나옵니다. 원금이 바닥나면 지급이 멈추는 민간 금융상품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오히려 오래 사실수록 총 수령액이 집값을 넘어서게 되고
그 차이만큼 여러분이 이득을 보시는 겁니다. 5화 배우자가 먼저 떠나도 연금은 100% 그대로입니다. 신탁 방식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알아보시면서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남편이 먼저 죽으면 연금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을 생각하시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이 기존 금액의 일부 수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다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 절차를 완료하면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평생 그대로 받으십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이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배우자 승계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했느냐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택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은 크게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가지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기 위해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100%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상속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반면 신탁 방식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신탁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의 등기 절차 없이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해서 연금을 바로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이라면 신탁 방식이 훨씬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또한 신탁 방식은 임대 활용의 유연성도 저당권 방식보다 더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방식은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화 집값 오르면 손해? 받다가 죽으면 집은 어떻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에 답합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하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에 한 번에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은 손해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고 수령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집값 상승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 집을 팔아야 합니다. 팔면 거주 문제가 생깁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그 집에서 평생 살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랐을 때 처분하지 않더라도 오른 집값이 반영된 자녀 재산이 사후에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수혜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거주 안정과 현금 흐름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받다가 죽으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와 배우자 두 분이 모두 사망하시면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으신 연금 총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오래 사셔서 연금 총액이 집값을 넘겼다 해도 부족분을 자녀에게 절대 청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분들이 빚을 떠안는 일이 없다는 게 주택연금의 핵심 안전망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으면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도 이사는 가능합니다. 새로 이사 가시는 집이 담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고 유형이 같다면 담보주택을 변경해서 계속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셔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 사유가 확대됐습니다. 주택연금 들면 그 집에서 평생 못 나간다는 건 이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7화 이런 사람은 무조건 해야 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판단 기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주택연금이 어떤 제도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여전히 헷갈리신다면 지금 드리는 이 기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택연금을 무조건 하라고 권하려는 게 아닙니다. 맞는 분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 맞지 않는 분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주택연금을 반드시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집은 있는데 매달 쓸 현금이 빠듯한 분, 자녀에게 생활비를 손 벌리고 싶지 않으신 분, 배우자와 함께 내 집에서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 분, 기존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주택연금은 노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만 65세 이상 분들 중 시세 2억 5천만 원 미만 1주택자라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형보다 최대 20% 더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면 이런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시고 그 자산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게 최우선 목표이신 분,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매각하거나 이사할 계획이 명확하게 있으신 분, 이미 충분한 금융 자산이 있어서 매달 현금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 이런 분들은 굳이 주택연금을 선택하실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분에게는 노후 현금 흐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확실한 노후 무기입니다. 8화 지금 당장 신청하는 방법, 절차, 비용,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끝냅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담 및 신청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공사지사가 멀리 계신 분들은 전화 상담이나 출장 상담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증심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주택의 실물,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관리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보증약정 및 담보 설정, 네 번째는 보증서 발급, 다섯 번째는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증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한 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비용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에는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가 발생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같은 부대 비용이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품 유형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분들 중 일부는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해지하시면 3년간 동일 주택으로 재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처음 결정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계신 분이라면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가족과 함께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결정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노후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노후 준비에 진심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뺏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집에 평생 살면서 그 집이 매달 월급처럼 돈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했던 생활비를 채워주고 자녀에게 손 벌릴 필요 없이 품위 있는 노후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남는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오래 살아서 받은 연금이 집값을 넘어도 자녀에게 단 한 푼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도 연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가 보증하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택연금은 나중에 해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집값이 유리할 때 시작하신 분들이 매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시면 그 차이는 매달 수십만 원씩 쌓여서
몇 년 후에는 수천만 원의 손해로 돌아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오늘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값과 내 나이를 입력하시면 지금 당장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무료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전화 상담, 출장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평생 일궈온 내 집에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으며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게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셔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차이, 그리고 배우자 사망 후 연금 승계 절차를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